사이다 무비툰. 나는 당시 25으로 게임 어플 관련 회사에 근무하는 프로그래머였다. 연수입은 6천만 원 정도로 내 나이 치고는 꽤 괜찮게 버는 편이었다. 하지만 난 요리 보고 조리 봐도 결코 잘생겼다고 말하기 힘든 얼굴을 가지고 있었던 터라 부끄럽지만 모태솔로남이기도 했다. 그랬던 어느 날 내가 사랑에 빠지고 만 것이다. 그게 지금의 아내. 아내는 우리 부모님과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던 관계로 부모님 댁에 들렀을 때 정말 우연히 알게 되었다. 지금도 그렇지만 처음 만났을 때에도 눈이 부실 정도의 미인이었기에 도저히 못 오를 나무 같았지만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생각으로 고백을 했는데 그게 성공한 것이다. 아내 역시 긴 시간 동안 연애와는 담을 쌓고 살아왔다고 한다. 이런 미인을 왜 세상 남자들이 가만히 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긴 했지만 당시에 나는 처음으로 생긴 여자친구인데다가 굉장한 미인이기도 해서 그런 자잘한 문제들에 대해 깊이 생각할 정신이 없었다. 그 후 아내의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갔을 때 장모님과 처제와도 인사를 나누었다.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다더니 장모님 역시 뭔가 기운 없어 보이긴 했지만 젊었을 때 한가닥 하셨겠거니 싶은 미인에다가 돈 좀 있는 집 귀부인 티가 역력했고 처제 역시 성숙미가 물씬 풍기는 미인이었다. 그 후로 나는 부모님 댁을 찾아뵙는 횟수가 늘었고 당연히 그때마다 아내의 집에 찾아가게 되었다. 그렇게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슬슬 결혼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다. 하지만 아내는 결혼 이야기만 나오면 표정이 어두워졌는데 이유를 물어봐도 속 시원한 대답을 들을 수가 없었다. 그렇겠지. 나같이 못생긴 놈이랑 결혼까지 가는 건 솔직히 좀 그렇겠지. 이 사람이 착해 빠져서 나랑 헤어지자는 말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? 라고 생각한 나는 자꾸 결혼하자고 보채서 미안해 라며 헤어지자는 말을 꺼냈다. 그러자 아내는 헤어지고 싶지 않다며 자기도 결혼을 하고 싶다며 말하는 게 아닌가. 그러면서 아내는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. 정말 나랑 결혼할 생각이면 여동생도 같이 데리고 도망쳐줄 수 있어? 그게 무슨 소리야? 그리고는 그녀의 고백이 시작되었는데 충격적이게도 장모는 자매들에게 화류의 일을 강요하고 있었다. 아내의 아버지는 애저녁에 불륜 상대와 함께 종적을 감춘 뒤였고 그 이후로 장모는 아내와 처제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알코올 중독이 되었다고 한다. 직장도 없는 장모가 가게를 부담할 수 있을 리도 없었으며 일을 할 생각도 없었던 장모는 아내가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매춘을 강요했다고. 처제도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손님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. 그렇게 받게 된 손님들 중에는 전국구 폭력단에 속해 있던 아내의 삼촌도 있었다고 한다. 그런 일들이 있었기에 직장 때문에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던 나는 몰랐지만 그 지역 일대에서는 제법 알려져 있었고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고 한다. 20살도 되기 전 2번이나 도망쳐버려 했지만 그때마다 삼촌이 깔아둔 부하들 때문에 2번 다 덜미를 잡혔다고 한다. 게다가 아내는 낙태 경험까지 가지고 있었다.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내의 집에 놀러갔을 때 아내도 처제도 없었던 적이 몇 번인가 있었다. 물론 그럴 땐 장모와 함께 술잔을 기울이기도 했었다. 기운이 없어 보였던 건 단지 알코올이 부족해서 그랬던 것뿐이었던 것이다. 그러고 보니 아내와 함께 식사를 할 때면 주변에서 수군거리거나 비웃음 섞인 눈길로 우릴 쳐다보던 인간들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나는 아름다운 아내에 비해 볼품없는 내 얼굴을 비웃는 것이라 생각했었다. 아내와 함께 밤을 지새본 적도 없었지만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해본 적도 없었다. 우리 부모님께 소개하려고 했을 때도 결혼하기로 결정 나면 그때 뵙자, 응? 이라며 피하기만 했었다. 내 고백을 받아준 것도 처음엔 나를 ATM으로 최종적으로는 전 재산을 노리고 고백을 받아준 것이라고. 물론 그 모든 것은 장모의 짓이었다고 한다. 나중에 우리 부모님의 재산은 전부 우리 형이 물려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번엔 처제에게 우리 형을 유혹하라는 명령까지 했다니 참 기가 찰 노릇이다. 하지만 아내는 나에게 정말로 호감을 느꼈고 나를 속이고 결혼하는 짓만큼은 절대로 하고 싶지 않았다고 한다. 나에게 미움받을 것을 각오하고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고백했다. 자, 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야. 아직도 나랑 결혼하고 싶어? 아내의 질문에 나는 0.1초도 망설이지 않고 당연하지 라고 대답했다. 네가 원해서 한 일이 아니잖아.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해야만 했던 거잖아. 왜 내가 널 싫어할 거라고 생각했어? 난 뭐 깨끗한 놈인 줄 알아? 나도 그런 가게 다니기도 했었어. 네가 정말 날 사랑한다면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건 난 아무 상관없어.
아, 내가 그런 가게 다녔다고 내가 싫어진 건 아니지? 라고 말했더니 비로소 그녀는 입가에 서글픈 미소를 띄웠다. 날더러 뭘 어쩌란 건가.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건 간에 나는 이미 이 여자를 사랑하고 있었는데 말이다.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거 들었다고 갑자기 마음이 확 식어버리면 그게 사랑인가? 그러나 진짜 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. 우리 부모님, 형, 친척들은 말할 것도 없었고 친구, 지인들 모두가 우리의 결혼을 격하게 반대하고 나선 것이었다.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어서 그런지 딱히 섭섭하지는 않았다.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설득을 했고 그 결과 부모님과 형은 못 이기는 척 우릴 인정해주게 되었다. 절대로 이 동네에 다시는 오지 말거라 라는 조건을 거시고는 나와 아내 그리고 처제의 탈출을 도울 계획을 세우는데 협조해 주셨다. 일단 아내의 집에서 나와 아내가 대판 싸운 후 장모의 눈앞에서 헤어진다. 연기라고는 해도 아내에게 몸이나 파는 여자라며 소리를 지르는 내 가슴은 찢어질 듯했다. 장모가 싸움을 말리려 들면 못 이기는 척 때려 죽여버려도 시원찮다는 분위기를 풍기며 그 집에서 나온다. 그 후 아내와 처제는 엄마 몰래 전출 전입 신고 절차를 밟아둔다. 그 후 살집을 하나 구하고 나는 새로 통장을 하나 개설하여 두 자매의 사회보험과 각종 공과금이 전부 그 통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둔다. 그리고 형의 친구 부부가 실제로 그 집에서 살게 하고 그 집으로 배달되는 두 자매의 사회보험과 공과금 관련 서류는 전부 내 쪽으로 보내주도록 사전에 미리 이야기를 해둔다. 주소지는 그 집에 그대로 둔 채로 두 자매는 나와 합류. 셋이서 따로 집을 하나 구해서 이사를 함으로써 두 자매의 탈출 작전은 성공리에 마무리되었다. 그 계획이 착착 진행되는 동안 우리 아버지가 장모님 집에 쳐들어가서 우리 아들이 편지 한 장 달랑 남겨두고 종적을 감췄소. 대개 딸에게 속아서 더 이상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다는데 대개 딸 때문에 우리 아들이 자살이라도 하면 어떻게 책임질 거요? 라는 식으로 선수를 쳐서 그 집 자매의 실종과 우리 집안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어필했다. 나중에 어머니에게 듣자 하니 경찰까지 출동할 정도의 대소동이 벌어졌다고 한다. 그 뒤엔 아내의 삼촌과 장모가 죽고 나서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기로 했다. 다만 혹시라도 아이가 생기면 호적관계상 추적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기에 장모와 아내의 삼촌이 죽기 전까지는 아이는 가지지 않기로 했다. 한 번은 어떻게 알았는진 모르겠지만 장모와 삼촌이 내 직장까지 쳐들어온 적이 있었다. 솔직히 그 자리에서 둘 다 때려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분노를 가까스로 참아가며 화를 내야 하는 건 내 쪽이라며 내가 더 열심히 날뛰었고 당신 눈앞에서 그날 그렇게 대판 싸우고 헤어졌는데 왜 지금 와서 나한테 그 여자 행방을 묻는 겁니까? 덕분에 내가 정신과 치료까지 받으면서 이제 겨우 잊을만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창녀들이 어떻게 되든 내가 알아야 되나?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기만 해보쇼. 치료비 청구할 테니까 라고 길길이 소리를 지르자 그들은 돌아갔다. 나는 그 후에 재빨리 상사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다른 지역의 계열사로 전출을 희망했고 아내와 처제를 데리고 서둘러 이사를 했다. 솔직히 금전적으로는 큰 불편이 없었지만 다른 부분이 상당히 불편하긴 했다. 낮에는 거의 외출을 하지 못했고 장도 밤 시간을 틈타 봐와야 했으니까. 하지만 아내도 처제도 옛날에 비하면 우리에게 지금은 천국이나 다름없어요 라며 밝게 웃어주었다. 그리고 4년 후 아버지로부터 장모와 아내의 삼촌이 죽었다는 연락이 왔다.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였다.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아내와 처제가 종족을 감춘 후 장모와 아내의 삼촌은 술을 인사불성이 되도록 퍼마시고는 형제간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고 덜컥 애가 생기고 말았다고 한다. 대낮부터 얼마나 소리를 질러댔는지 근처 사람들이 다들 눈치챌 정도였다고. 결국 다른 일가 친척 모두로부터 외면당하게 되었고 기댈 곳이 없어진 두 사람이 함께 자살한 것이 아니냐는 소리까지 나돌았다. 뭐 솔직히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유나 뒷사정 같은 건 아무 상관없었고 그냥 빨리 죽어줘서 참 고맙다는 생각밖엔 들지 않았다. 나는 즉시 내가 빌린 집에 살고 있던 형의 친구 부부를 찾아갔다. 형 친구의 이야기에 따르면 아내의 삼촌이 한 번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경찰을 불러서 쫓아냈다고 한다. 공짜로 살면서 모은 돈이 새 집을 살 정도로 모였다며 살해는 필요 없다고 한사코 뿌리쳤지만 그럼 이사 비용만이라도 내가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한 끝에 승낙을 받았다. 형 친구 부부가 이사를 한 후엔 그 방은 해약을 했다. 그리고 아내와 함께 혼인신고를 하고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다.
처제는 전문대를 나와 취직을 했고 2년 동안 교제하던 남자친구와 결혼 날짜까지 잡았다. 그 후 나와 아내 그리고 우리 아이, 처제와 처제의 남편이 얼굴도 볼 겸 모두 모이게 되었는데 그때 처제가 이 사람은 정말 형부만큼이나 든든한 사람이에요. 라며 나에게 소개해 주었다. 그 말에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. 전혀 그런 분위기도 아니었고 울만한 상황도 아니었기에 처제도 처제의 남자친구도 어리둥절해하고 있었다. 그 모습을 보며 아내는 2살배기 딸아이를 품에 안은 채 이도 참, 누가 보면 우리 아빠라도 되는 줄 알겠네 정말. 이라며 환하게 웃어주었다.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?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